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보안수사권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용진 기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낸 법안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사건 떠넘기기를 막겠다는 설명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안수사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이상한 법을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검찰 밀정 11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검찰 개혁의 적 11명의 개혁의 적, 검찰 개혁 11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법안 홍기원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서 11적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참 사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무지 민주당 국회의원이 낸 법안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들이 안 당해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솔직히 홍기원 의원이니 김남희 의원이니 이런 사람들 함량 미달이에요. 지들이 당해보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무엇이 어째? 경찰이 수사를 사건을 은폐하거나 그러니까 암장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하면 어떡하느냐고. 참.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으면 충분해요. 굳이 보안수사를 검찰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그래가지고 해당 수사팀이 못 믿어오면 다른 수사기관에 주면 되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나요? 중수청도 있고요. 공수처도 있고요. 각 특사경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궁무진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의 수사기관도 있고요. 국가수사기관도 있고요. 각 광역단체는 광역수사대는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 근데 수사가 암장된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수사 암장? 사건의 암장 치면은 검찰만 한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장동 사건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조우영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대출을 받죠. 1,000억 원이 넘게. 조우영이가 부산저축은행 사주하고 친인척 관계되잖아. 그래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실하게 대출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잖아. 근데 이게 걸려요. 2012년인가 2010년인가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특별수사부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건 담당자가 누구였다고? 윤석열이잖아, 윤석열. 근데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묻어버립니다. 왜 묻어버린 줄 아세요? 조우형이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이었다고. 박영수 특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덮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당시 김만배가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사건이 없어졌어! 그러잖아요. 사건이 없어졌어! 이게 암장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고? 어디서 개소리야.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조작, 이거 암장? 이거는요, 사실 어떤 수사기관이든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한 데가 어디였다고? 그게 검사였다고.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를 덮으면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되죠. 그게 대장동 사건 아니야, 결국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검사가 덮은 사건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홍기원 의원은 보안수사권이 없으면은 사건이 은폐가 된다는 등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알고서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몰라서 그런 거 합니까? 국회의원이 잘 모르면서 떠들어도 돼요? 알면서는 그럼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고도 네가 국회의원이야? 나이 값을 하든지 이름 값을 하든지. 저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하나 오늘 짚어볼게요. 자, 21일 날, 아까 21일이 김건희한테 운명의 날이라고 했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도 하나 나고 또 종합특검에 소환도 되고, 근데 그 21일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보안수사권 문제가 결론이 나는 날이 21일입니다. 저 진짜 이거 가서 멱살 잡고 싸우든지 진짜 하고 싶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저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검사단한테 보안수사권을 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의원총회장에 못 들어가게 막아서라도 진짜 이 좀 저지하고 싶습니다. 21일 날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검찰 표적 수사의 피해자로서 저는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자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그 입을 찢고 그 눈알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혀를 천갈래 만갈래 잘라놓고 싶어요. 다시는 그 입으로 나불대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지들이 안 당해보니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는 겁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지금 뭐 핸드마이크라도 들고 가가지고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 아무튼 내일 모레 21일 날 보안수사권 문제가 결론이 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기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은 핑퐁 수사 요런 것들 때문에 사건이 오래 걸릴 것이다. 사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지연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으면은 경찰이 말을 안 들을 때 얼른 검사가 그냥 수사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검사가 수사를 요구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개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떡할 거냐. 시간을 질질 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수사를 처리하는 시간, 그 기간이 길어진다. 수사가 지연된다. 요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어디 다니면서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뭐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전관 변호사들이 떼돈을 벌고 대형 로펌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보안 수사권이 없어져야지 전관 변호사들이 더 이상 떵떵거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 절차가 2개이던 것이 하나로 줄게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되면은 경찰만 수사를 하게 돼서 수사가 하나만 됐는데, 그러면은 수사 절차가 간소화돼서 돈이 적게 드는 게 맞지, 어떻게 절차가 간소화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느냐, 말이 되냐 라고 지적한 적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수사 절차가 간소화되면 시간이 줄게 되지 왜 늘어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핑퐁? 어느 경찰이 대가리 총 맞아서 핑퐁하게 죽으려고 해보라 그래.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핑퐁이 어디서 당하는 줄 아세요? 경찰에서 매번 뭐라고 불립니까? 영장 좀 보내주세요. 영장 발부해주세요라고 보내. 근데 어떡합니까? 검사가 맨날 기각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건희 오빠, 김건희 오빠에 대한 그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경찰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합니다.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결국 검사가 기각합니다. 몇 달을 끌다가 겨우 발부해 주는데 그때 이미 김건희 오빠는 핸드폰을 없애버리고 난 뒤죠. 증거가 사라졌어요. 예. 그 담당 검사가 누구인 줄 아세요? 그게 정유미잖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건 그거 있고요. 왜 그다음에 그 양평 공흥리 아파트 사건. 그 양평 공흥리 아파트 사건에서 보면은 공무원이 허가를 이상하게 내주죠.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허가 기간이 끝나서 이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신청 안 해주고 갑자기 연장을 합니다. 허가 기간이 끝났으면 연장이 안 되지. 재신청을 해야 되잖아. 근데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마치 허가 기간이 안 끝난 것처럼 재신청을 받아줘요. 그래서 허가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건이 벌어지죠.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아파트를 떡 짓습니다. 그 수변 지역이 돼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돼가지고 아파트 못 짓는데 떡 지어주게 만들죠. 그건 누가 지어줍니까? 공무원이 허가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해요. 그런데 그 수사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 검사가 영장을 안 내줘. 예. 결국 그 담당 그 양평군 공무원 무죄 판결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사건을 암장하는 거 누가 암장합니까? 검사가 해요. 사건 처리 기간을 왜 연장을 하는지 누가 연장합니까? 검사가 질질 끌어요. 검사가. 경찰이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줄 알아요?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해. 보세요. 검사 4급이야, 4급. 근데 담당 경찰들, 경위 달고 있는 경찰도 7급이에요. 7급이 4급에서 4급 쪽에서 4급 공무원이 지시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7급 공무원이 배째라 이럴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무리 기관이 달라도 그거 불가능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무원 안 해봤어?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어떻게 핑퐁이 됩니까? 정말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근데 홍기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을 텐데요. 아무리 남의 기관, 타 기관의 사람이라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많이 상급자인 경우에는 함부로 거부 못합니다. 핑퐁 못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찰은 김학에 대해서 기소 의견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2번을 수사하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 해가지고 검사만 못 알아봐요. 검사만 전 못 국민이 김학인지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보안 수사 결과. 네. 그래서 경찰이 보안 수사를 잘한다 이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 절차에서 알 권리, 이의제기권 절차에 참여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더 안전해질 수 있느냐. 네. 이게 문제지. 이것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인정해 줘야 할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예요. 경찰이 잘못했으니까 검사가 수사 더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언론몰이를 하는데 경찰의 수사 미비한 점 인정을 하죠. 저희가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고 저희가 겹겹으로 이번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지 무조건 경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검사에게 힘을 줘야 된다. 그동안 검사의 어떤 조작 사건이나 엄청난 많은 비리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왜 그동안 침묵했냐 이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김건희나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렇죠. 면죄부 수사하고 네. 또 선택적 수사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성일 의원님한테 이거는 이게 없는 건데 예. 저희 민주당 당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민주 세력들은 예. 검찰 출신에 대한 어떤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근데 있습니다. 신기한 게 제가 예. 처음에는 의정활동 잘하고 막 하시다가 나중에 검사 출신들이 결정적인 때 가서 검사 편을 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의원님은요, 예. 3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고 중앙지검장을 거쳐갖고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어떻게 보면 검찰의 요직에 있었던 예.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검찰 수사권을 줬을 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예, 검찰이 누구보다도, 예. 직접 수사권을 주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요. 예. 또 재판도 받아봤고 4년간 받아봤고 그렇죠. 징계도 받아봤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검찰한테 직접 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체험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말이 되게 와닿는데. 예를 들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렇죠. 억울한 사정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죠. 먼저 이 새끼 구속시켜야 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구나. 예, 특히 검찰은 예. 명예욕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검찰주의자라고 검찰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자기들이 실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오류. 검찰이 무오류.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사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무오류, 무한 능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피의자를 보면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죠. 그러면 잘못된 수사로 갔다라고 하면 사과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사과도 안 하고 수사를 또 멈추지도 못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기소를 해놓고 봅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로 번져갖고 그렇습니다. 꼭 예. 얘를 범죄자로 예. 만들어갖고 자기네들은 오류가 없다. 무죄가 나더라도 기소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5년 후, 10년 후에 무죄가 받더라도 자기들은 자리에 없잖아요. 옷 벗고 나가갖고 예.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에게 말한 수사 재판 받다 보면 인생 결단 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버 나올 때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국 장관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는 진짜 안 됩니다. 야, 진짜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어떤 그냥 현장에서 30년간 검찰의 수사권을 직접 느껴보신 분이 말하는 거니까 저는 다른 분들을 볼 때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걱정되는 게요. 예. 저는 검찰개혁 문제만큼은 22대 국회 민주당에서는 단일 대오가 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떤 외부에서 아무리 흔든다 그래도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예. 보안 수사권은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반응에 저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과 예. 지금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왜 의원님들이 이렇게 아까도 의원님도 사실 전화 받으셨죠? 전화 받아가지고요. 의원님도 밖에 선배들 예, 수법입니다 이게. 수법. 예, 이 검찰이 강주 사건을 계기로 이때다 싶어서 마구 수사하고 언론에 알리고 언론은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면 이제 지역구나 누가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또 검찰 선후배들이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도 전화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 개혁을 막는 수법인데 저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정말 검찰의 수사권을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맞습니다. 수사권을 남겨두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검찰은 78년 동안 조직을 최대로 키우는 이런 목표로 지금까지 조직을 키워왔어요. 네. 그러면서 드디어 윤석열을 만들었잖아요. 대통령을. 정권까지 잡았어요. 권력까지 잡았죠. 그런데 반작용으로 검찰이 해체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놓자. 말하자면 겨울이 되면 씨앗을 남겨놓잖아요. 그 씨앗이 봄 되면 싹이 틀 수 있잖아요. 이 보안 사건이 바로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씨앗이 봄에 되면 다시 수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정권 교체되거나 예,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위험한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를 놔두면 조그마한 보안 수사권을 두면 지금 검찰에 수사 인력이 검사가 2,300명, 그 다음에 수사관 6,000명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을 안 빼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 다음에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제로 수사비가 한 몇백억 돼요. 1,000억 가까이 돼요. 아,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던 자체만으로 특활비 이런 것들이 특활비, 유행도는 예산 이런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예, 문제. 이 예산과 조직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계속 놔두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수사권을 부활시켜서 그렇죠. 한동훈은 등자에서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법안만 봐도 네. 얼마든지 수사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요. 결국은 검찰의 수사 인력도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가장 큰 힘이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수사관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분들이 사실 캐비넷 보관을 하고 있던 사건들 꺼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사실상 이제 검찰청을 떠나는 순간 검사의 힘은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남아있는 자체가 언젠가는 우리가 수사권 회복되고 결국 그게 돈 문제네. 여태까지 국회에서 예산 배정받고 특활비 여태까지 그런 돈들이 아예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배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수사권 없을 인력도 빼야 되고 네. 또 예산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보안 사건이 있어도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대로 가면 조직 그대로 있게 되고 예산 그대로 있게 되고 결국 그냥 팔짱 막히고 쳐다보는 거네. 예. 니들은 한번 정권 바뀔 때까지 좀 보자. 지금 검찰 지금 물어보면 조직 준비하는 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두 달 후에 70 며칠 후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게 없어요. 이사 준비해야죠. 지금 원래는. 이사 준비하고 그렇죠. 조직도 조직 준비하고 지금 3,000명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간 사람이 없어요.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네요. 지금 속된 말로 개기는 겁니다. 아, 대놓고. 예.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느낀다. 예. 잠을 못 잔다 하는 이유가 검찰 내외에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런 걸 보고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짜 큰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월 2일이면 사실상 검찰청은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질라 그러면 미리 준비해 갖고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인데 그건 민주당의 문제도 있어요. 저들에게 자꾸 희망을 남겨주니까 저쪽에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 예. 저희가 경악을 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검찰의 수사권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그렇죠. 정권 송치뿐만 아니라 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제가 보면 법률가도 아니고 이 법안이 외교관 출신이 이 법안이 과연 어디서 나왔나 예. 저희가 의심 가는 곳은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가로서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법에 의하면 한동훈은 그 경제범죄 등, 그렇죠. 예, 등 가지고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엄청 넓혔지 않습니까? 확대시켰죠. 이 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무한정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경찰에서 횡령죄로 예. 송치하면 네. 검사가 봅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 좀 이게 뇌물죄로 뇌물 아니야? 라고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사해달라고. 그럼 경찰이 이거 뇌물 맞습니다. 라고 송치하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완할게. 예. 그러면 말이 보완이 우리가 이제 재수사 들어가는 거죠. 이 피해자가 다시 이의제기한다든가 보면 예. 무한정 수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예. 결국 이게 검찰의 바람을 담은 예. 이런 법안이 돼서 정말 제가 좀 씁쓸함을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 추미애 전 의원님도 예. 지금 추미애 도지사님도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지금 남겨주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추미애 의원님도 어떻게 보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7월 1일에 취임해갖고 도정의 일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엄청나게 신경 쓰이나 봐요. 지금 내가 없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내주시는데 의원님도 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심각하죠. 저도 이제 네. 심각하죠. 이게 독일 얘기를 자꾸 하고 일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일본 식민지 검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이래 독일식이 아니고 독일은 기소하면 기소 법정주의라고 해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 편해지니까 와도 기소 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게 예. 봐줄 수도 예, 있고 그렇죠. 죽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인력이 검찰만큼 이렇게 수사 인력이 많아가지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미애 장관님이 정말 반민주적인 검찰로 회귀할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쓰셨더라고요. 네, 새벽에 쓰셨어요. 얼마나 걱정되고 예, 그랬으면 예. 이걸 썼을까. 저도 즉각 같이 이제 페북에 올렸는데요. 같이 리트윗 예.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이거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이 정말 지지층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겁니다. 2028년 총선도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네. 진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이성윤 의원님이 추미애 도지사님의 어떤 글을 리트윗해 주신 건데 진짜 지금 검찰 개혁이 지금 불안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부는 예. 모 의원이나 후보들은 전당대회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현재 법사위원장은 서영교 의원님이신데 지금 196조 삭제를 그래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되실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의원님 이번에 상임위 어디예요? 법사입니다. 다행히 의원님 예, 법사예요. 제가 법사에 지원했고요. 아, 우리가 이제 후반기 국회 5월 초에 후반기 국회 어디 갈 거냐 지원서를 냅니다. 저는 이게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쓰게 돼 있는데 저는 법사위 됐습니다. 안 되면 저는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이 좀 바뀌었잖아요. 예. 김남희 의원님이랑 박균택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민주당 법사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법안 소위에서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다. 국힘당과 손을 잡고 이런 얘기들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예.
지금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가장 확실한 그렇죠.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예. 중요하고 문제인데 이거 언제 논의한대요? 계속 수기만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는 코앞인데 예. 또 전당대회 들어가면 못 한다고 할 텐데.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법안을 이제 또 냈지 않습니까? 합쳐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의원총회 이전에 저하고 김영민 의원, 서영교 의원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만나가지고 예. 뭔가 저 의원총회 나오는 의견이 만일에 우리 그보다 뭐 예상했던 것이 나오면 저희가 반박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준비를 했고요. 의원총회장에서 저희가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대표 시절에 계실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2월 달에 당론으로 보안수사 요구권만 인정하고 그렇죠. 보안수사 직접 수사권 없죠. 인정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무려 10분, 11분의 의원이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대표님 안 계시니까 이렇게 중요하구나. 대표님 계시는 것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김용민 의원하고 우리 서영교 의원은 무엇이냐 물어봐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네. 의원님 무건 수행하실 거예요? 했더니 준비가 다 저희가 해지 않습니까? 미리 가서 의원들을 안심시키는 얘기를 하고 왔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범위 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법사 1소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늦었어요. 검찰이나 지금도 늦었어요. 예, 검찰도 이 핑계로 지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예, 인력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러면 디데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만 지금 또 민주당이 분위기가 일로 쏠려다 보면 의원님들 검찰 개혁인데 지금 당장 전당대회 이전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언제 지금 디데이를 의원님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서영교 위원장님이나 김영민 의원 저희들은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해야 된다고 봤다. 그럼 통과하는 전당대회 게 맞다. 이전이면 다음 주밖에 없는데 거의 지금 8월 1일 날부터 저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거 진짜 걱정이 되고 저희가 이거 못하면 제가 보면 민주당 과연 존재가 할 수 있을까? 검찰개혁 완수가 우리 민주당의 상징이고 정말 자주 말하지만 핵심 가치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 정말 엄청 분노할 것이고 저도 지금 뵐 때마다 가서 이 의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빨리 하자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힘내주시죠. 날짜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최대한 해서 검찰개혁 확실히 하고 보안사건 없애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님은 한 11개월 정도 당대표 하시고 예. 의원님은 6월 달에 보선으로 들어오셨는데 1월 달에 보세요. 1월 달에 예. 그래 그 선발을 한 6개월 정도 마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두 분이 또 재도전을 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정청래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시고 이성희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볼 땐 두 분이 다시 손발을 맞추고 이번에 새롭게 2년짜리 지도부를 구성하신다 그러면 어떤 민주당을 좀 위해서 이번에는 좀 그 당시 시간이 좀 없었잖아요. 예. 이제는 좀 시간이 그나마 다음 총선 전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성은 의원님을 응원하는 거는 개혁적이고 예. 그래도 민주당 정신을 잘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민주당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님께서 그 개혁 민주당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렇죠. 개혁할 때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다웠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에 엄청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개혁을 하면 국민들이 효능감도 느끼고 정말 좋다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제가 법사에 있으면서 정청래 대표님의 그 개혁, 강력한 개혁, 정광석화 같은 개혁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개혁 계속 개혁해야 되고요. 민생 개혁도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광석화처럼 정말 캐도남마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법사에 있는 이유가 개혁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죠. 법사에서 예. 통과돼야지 본회의 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부하고 법사위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엇박자 나면 안 되니까요. 예.